안녕하세요. 역사를 살아온 복사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름은 송아지 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고대 이탈리아 비텔리아에서 유래합니다. 원래는 자가마양 이탈리아 반도의 발볼에 해당하는 남부를 가리키는 것이 차츰 확대되어 BC 2세기 중반 이래 알프스 이남 전 지역 전체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살기 시작하였으며 통경기 시대는 중국 아펜니노 문화, 북부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BC 10세기 귀천후 철기 시대로 지임한 이탈리아 반도에 BC 8세기 이래 에트루리아인, 그리스인, 켈틱 등이 이주해 왔습니다. BC 7세기 6세기엔 로마인 이들을 정치적으로 통합함에 따라 로마가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마 제국의 멸망 후 1861년 통일 왕국이 설득기까지 이탈리아 역사는 다양한 통치체제에 의한 권력의 분열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성소로 분열된 뒤 470년 게르만족의 영병대장 오도아케르는 서로마 황제 노블루스 아우구스토루스를 폐위하고 이탈리아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는 비잔틴 동로와 황제 제네에게 이탈리아 왕으로 임명받는 형식을 시함으로써 이탈리아는 이중구조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로마식 제도가 유지되었습니다. 493년 제누이 사제를 받은 동고트의 테오도리크 왕은 오도아케르를 밀어내고 이탈리아의 왕으로 눌러앉았습니다. 그 후 동로 황제 유스티아누스가 다시 동고도 적을 침략하고 이탈리아를 잠시 지배하였으나 560년엔 게르만족의 한 갈래인 롬바르족이 침입해 적은 비잔틴족을 제외한 반도의 대부분을 크고 작은 공정력으로 노려 지배하였습니다. 이때 공정력이라는 행정단위 명칭은 그들이 군대가 공작의 동서를 받았던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롬바르족은 서로마 제국의 유산을 이어받아 동고트 해체의 동화적 요소와 게르만 지구를 영화함으로써 중세의 장을 열었습니다. 로마를 비정복민으로서 가혹에 취급하던 롬바르족도의 7세기 후반 카드를 받아들임에 따라 로마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754년 교황에게서 도움을 요청받은 프랑크족의 단신왕 비피는 롬바르족을 공격의 정복제로 교황에게 개정함으로써 정복제를 교황에게 개정함으로써 교황령이 도도로 놓았습니다. 이에 그의 아들 사르마르 대제는 롬바르족의 영토를 완전히 병합하려고 왕제를 이루고 800년 황제 즉위에 프랑크족의 지배를 확립하였습니다. 사르마르 대제는 장래의 공작 대신 백작을 중심으로 지방 행정을 기판하고 이들의 토지와 특권을 수여함으로써 봉건제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843년에는 노르트 왕과 두 아우 사이 베르딩 조약으로 영토가 분할되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원형을 이뤘습니다. 베르딩 조약 루트비 1세기 생겨난 3명의 아들이 맺은 카롤링의 제국 분할 조약 887년 카롤링과 왕제의 막을 내린 후 제후들 사이의 왕위 전통이 그치지 않았으나 이를 평정한 통일왕 오토르시는 사르마르 대제 시대의 부흥을 꿈꾸고 신생 로마 제국 황제임을 선포하였습니다. 10세기 후반에는 성직자의 서인 문제를 둘러싸고 교황과 황제 사이에 투쟁이 일어나 황제 하엔리 4세가 강한 그레고리우스 7세를 공격하였습니다. 로마를 점령한 사태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그 시대 초부터 아라비안이 지배하고 있던 히치엘레는 이즘 노르만디에 밀고 들어와 1130년 시칠리아 반도 남부를 통일해 시칠리아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리스, 아랍, 노르마니 요소가 영합된 강력한 왕권 제도를 발전시켰습니다. 이탈리아 반도는 지중해에 뻗어나와 있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역사상 상업과 도시 발달에 두드러진 곳입니다. 11세기에 들어와 유럽의 안정과 경제의 발전을 배경으로 베네치아와 제노바가 지중해 교역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말라노 등의 이륙 도시로 번영하였습니다. 또한 한글이 아랍등에 진입할 때 피난처를 셨던 성벽을 둘러선 시락이 전역에 퍼져 도시 발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도시가 번영하면서 귀족과 상인들은 자체 조직을 만들어 자치도시 운동을 벌였습니다. 호헨스타우펜 왕과의 황제 프리드리히는 이를 탄압하고자 출병하였으나 북부 도시들은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롬바르디 동맹을 맺어 황제군을 물리쳤습니다. 1183년 콘스탄츠 평화병으로 정치권을 선택하였습니다. 한편 시찰을 하고 혼인관계로 호헨스타우펜 왕과의 귀속된 후 황제 프리드리히는 시찰의 강력한 왕권 제도를 이탈리아 전역에 확대하라고 하였습니다. 롬바르디아의 모든 도시들은 다시 동맹을 맺고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 4세 지원을 받아 황제에 맞서 싸웠습니다. 13세기 36개 한이 투쟁에서 구일프 거왕파가 기벌린 황제파이라는 이름이 신기하게 되었습니다. 11세기 말 이후의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교역의 발달 및 도시 인구의 확대를 배경으로 귀족 지배에 도전한 중소상공업자의 폭발운동 및 도시 간의 세력 다툼이 경제적인 것도 13세기 후반의 특징이었습니다. 한편 시칠리아에서는 샤를 1세 정복에 따른 프랑스 귀족의 의지에 반발한 히치알린의 반란이 일어나 아라곤 왕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중세 말기의 프리들이 죽은 뒤 제1계승이 순조로 지배당 가운데 프랑스의 영향력이 커져 그 항쟁이 여비농으로 선도하고 도시 간의 충돌이 커지는 등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도시는 공화제를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밀라노 등에서는 유력한 시민이나 봉건 영주가 강한 권력을 가진 시너리아로 선출되고 이것이 세습됨으로써 군주로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공화제를 유지한 베네체도 사실상 메디치 가문의 전제적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14세기에는 구일프와 게벌린 투쟁 및 도시국가 간의 세력 다툼이 겹치고 신라제도와 공화제도 안정되지 못해 이탈리아의 전쟁은 패권이 각격장이 되었습니다. 15세기 중반까지 이어진 이란 전란 시대 속에서도 르네상스가 막을 열게 되었습니다. 즉 도시 경제의 발달과 도시 상업의 대항의식을 배경으로 비잔틴 아랍 지역에 남아있던 고대 그리스 문화와의 접촉이 계기화되어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를 재발견하고 여기에 기초로 둔 새로운 시민 문화가 설득이 된 것입니다. 1454년 밀라노 노아 베네치아 사이에 맺어진 노디 평화 조약은 이탈리아의 오랜 전란 시대의 정집을 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수립된 이탈리아 동맹의 피렌체 나폴리 교황령이 가담함으로써 이탈리아는 본격적으로 르네상스 시대를 맞았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정치적으로는 전제적 개항이 강화된 시기로서 밀라노에는 비스콘티 가문의 전제적 지배에 이어 영등대장 출신의 스포르차가 새로운 전제 군주로 등장하였습니다. 피렌체에는 메디치 가문의 지배가 이어졌습니다. 유럽 가문의 현재 군주들이 빗줄로 된 이 시기에 정치학에서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이어졌습니다. 1494년 프랑스의 샤를 8세가 밀라노의 야생가 도노비코와 나폴리의 아라곤 왕과 사이의 불화를 틈타 나폴리 영유국을 지정하였습니다. 이탈리아로 남하하였습니다. 이것을 이탈리아 전쟁이 합니다. 샤를의 침입은 피렌체에서 프랑스와 동맹 관계의 공화적 수립을 외친 수도사 사보나톨라를 반란을 가져왔을 뿐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이후 이딴 외세의 개입에 서구게 됐습니다. 샤를 뒤로 이어 루이 12세가 나폴리의 개입, 스페인 페르난도 2세와 함께 나폴리 분할에 합의하였으나 곧 프랑스와 스페인의 분할로 프랑스는 추방되고 페르난도에 의해 시칠리아와 나폴리가 재통합되었습니다. 이 시를 등에었고 세력의 확장을 꾀하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교황 알렉산데르 6세와 아들 체사라 보르지안 프랑스군이 지원을 얻어 노마나
정복에 나섰으나 경의에 급상함으로써 국가 설계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교황 유니우스 2세는 프랑스, 스페인, 독일과 강불의 동맹을 맺어 베네치아에 대한 교황령 확대에 성공하였으며 이후에 교황령 이탈리 정치에서 중요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프랑스 세력의 축출을 위해 영국, 스페인, 스위스 등과 신성 동맹을 맺고 프랑스군과 싸웠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상에는 프랑스 대신 스페인 세력이 예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521년 이탈리아 전역에서 함스부르크의 왕과의 황제인 카를로스 5세가 발로아 왕과의 프랑스와 일술을 굴복시켜 이탈리아는 함스부르크의 왕과의 세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1559년에는 카를로 아들이며 스페인 왕의 필리페 2세가 카토강부 레지 조약으로 이탈리아의 주요 지역에서 스페인 함스부르크 왕과의 지배를 확립함으로써 이탈리아는 독립을 잃었습니다. 그나마 독립을 유지하고 있던 베네치아도 신앙의 발견으로 역사상의 우위를 잃고 그의 식민지도 트루크에 빼앗겨 세계 약화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